안녕하세요. TJ 장선생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쓰시죠. 구글 설문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손쉽게 평가 학습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종이 학습지를 복사해서 나눠주게 되면 선생님들에게도 좀 일이 되는 것 같고요. 종이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관리자분들 눈치도 좀 보이고 무엇보다도 지구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디바이스가 없으면 구글 설문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럴 때는 아이들이 자신의 폰으로 구글 설문 학습지를 풀면 됩니다. 그게 바로 BYOD, Bring Your Own Device겠죠.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무임승차하거나 찍어서 맞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요행수가 안 통한 학습지를 만들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구글 설문 평가 학습지라면은 어느 정도 지구도 지키고 무임승차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어느 과학 선생님 블로그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유용한 수업 정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 이 주소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 설문지를 점수가 채점이 되는 학습지로 만드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세로 만들기 눌러서 더보기 가면 구글 설문지라고 있죠. 네, 제목은 적절하게 여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작성하기 전에 오른쪽 상단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설정입니다. 들어가서 세 번째 탭 퀴즈 들어가면 이 설문을 퀴즈로 만들기 여기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은 학생들이 제출하고 바로 본인의 성적, 본인이 틀린 문제 알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제출하고 교사가 검토한 후에 나중에 알려줄 건지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먼저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수 서른도가 탈의하는 순서는 아재 개그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상의, 그 다음에 하의 순서, 그 다음에 선택지 2번은 하의 다음에 상의로 탈의한다. 지금 이제 퀴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안 보이던 게 생겼죠. 답안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서 정답을 미리 표시를 해야 되겠죠. 상하이, 상하이니까 상하이고 점수는 10점을 배점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련해서 의견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틀린 답을 입력했다면 나중에 자기 문제를 확인했을 때 틀렸군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틀린 답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답을 입력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또 피드백을 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 완성이 되었고요. 필수 응답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정답이죠. 제출을 합니다. 점수 보기가 생겼죠. 일단 제출은 했고요. 보니까 내가 맞춘 문제가 맞았구나.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의견에 축하드립니다라고 교사가 쓴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응답으로 제가 틀린 답을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보니까 점수를 보니까 틀렸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정답은 상하이 보이고 의견은 틀렸군요. 아쉽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들이 잘 모르고서 찍어서 혹은 요행수로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학습지 만드는 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유형의 학습지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일단 입력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그렇군요. 꽃집이 싫어하는 도시. 파리 날리는 집이니까 파리인가요? 하고 다음 눌렀습니다. 틀렸다고 나오죠. 조금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파리 아니면 시드니겠죠. 네, 또 다음 누릅니다. 당연히 통과되겠죠. 서른도에 탈의하는 순서 상하이죠. 만약에 하의 상의를 눌렀다. 다음 누르니까 틀렸다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제의 본질은 모르지만 일단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선택지를 눌러가지고 계속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가 지금 2개밖에 없지만 뭐 3개, 4개를 할지라도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돌아와서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않아도 여러 개 눌러가다 보면은 답이 얻어 걸려서 마지막까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전혀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학습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게 오늘의 학습지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무임승차나 요행수를 방지할 수 있는 학습지는 어떤 형태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 학습지는 일과의 어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컨셉은 간식 먹기 게임입니다. 단계가 통과될 때마다 간식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진 않습니다. 자, 설명을 충분히 보고 난 다음에 학반 번호 등을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자, 첫 번째 간식은 햄버거라고 일단 나와 있네요. 자, 이 문제를 3개를 풀면 햄버거를 준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이 답이고요. 3번이 답이고 요거는 2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이제 총 번호가 1, 3, 2가 답이니까 정답 번호를 차례대로 1, 3, 2라고 입력을 하면은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제법이네요. 선물로 힌트를 또 준다고 하네요. 힌트가 사진 기자 일단 적어 놓고요. 자, 만약에 학생들이 제대로 못 풀어서 2, 3, 2라고 풀어서 여기다가 2, 3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틀렸다는 메시지가 뜨죠.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시 풀어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마음대로 뭐 3, 2, 1인가도 넣어볼 수도 있겠고요. 뭐 다 1, 2, 3도 넣어볼 수 있겠고 다 하겠지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27개의 케이스가 생기는데 문항수가 많아지고 선택지의 번호가 많아지면 사실은 이거는 찍어서 요행수로 맞추기는 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답을 1, 3, 2를 입력하고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의 간식은 치킨이네요. 치킨 확인하고요. 자, 문제를 총 4개를 풀어서 숫자 4개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답은 2번, 3번, 2번, 3번. 2, 3, 2, 3이네요. 자, 차례대로 2, 3, 2, 3. 자, 이렇게 차례를 지켜서 딱 숫자 4개를 입력해야만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블. 아까는 사진 기자였고요. 두 번째 힌트는 마블이네요. 최종 4번째 문 열려면 이 힌트를 잘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서 자, 세 번째 간식은 탕수육입니다. 자, 맛있겠네요. 자, 다음 눌러가지고 숫자 6개가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총 6개의 문제고요. 선택지가 무려 5개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합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찍어서는 절대 맞출 수가 없는 거겠죠. 자, 1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될 것 같고요. 자, 5번, 3번, 5, 3, 3, 2, 3, 5, 3, 3, 2, 3, 5입니다. 자, 5, 3, 3, 2, 3, 5. 자, 다음 눌러서 넘어갔더니 자, 4번째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힌트가 거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마블의 사진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거미 인간 캐릭터. 마지막 간식 피자를 먹기 위해서는 이 힌트를 조합한 정답은 뭐겠습니까? 연상되는 단어 스파이더맨이죠. 스파이더맨이라고 정확히 치고 다음 누르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간식을 드실 자격이 충분합니다라는 마지막 사진과 메시지가 뜨고요. 소감을 남기고 제출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러한 유형의 구글 설문 학습지는 단계별로 되어 있고 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꼼꼼하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아주 많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글 설문 학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섹션이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섹션은 여러 개를 추가를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섹션 아래에는 문항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 문제를 가볍게 한 3개 정도 출제를 했다면 그 다음 섹션에는 5, 그 다음에 좀 더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제를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에 단계별로 난이도 상승된 효과가 있겠고요. 각각의 문항별로 해서 선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좌절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의 선택지는 1번, 2번, 3번 뭐 이 정도로 저도 가볍게 워밍업으로 시작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단계부터는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번까지 줄 수 있겠죠. 1부터 5까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충 찍어서는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제로 이러한 학습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 첫 화면입니다. 오른쪽 여기 보시면 섹션 추가라고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누를 때마다 섹션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 3개 중에서 1섹션, 2섹션, 3섹션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섹션별로 이게 한 단계가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주로 많이 해놓습니다. 여기다가는 문제를 넣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부터 실제로 1단계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1단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총 뭐 3문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문제를 추가를 합니다. 자, 다음 중 땡땡땡인 것은 자, 이렇게 객관식 문제니까요 물어보고요. 선택지를 1번 답은 A다, 2번 답은 뭐 B다, 3번 답은 C다 라고 하고요. 문제를 한 3문항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사 버튼 누르면 만들어지니까 총 3개 나왔죠. 자, 만약에 1번 답이 1번이고 뭐 2번 답이 2번이고 3번 답이 3번이라면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됩니다. 뭐냐면 자, 플러스 버튼 눌러 가지고 맨 마지막 문제를 객관식이 아닌 단답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질문이 뭐냐면 위 세 문제의 정답 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시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정답이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 이 중에서 숫자로 선택을 하고 자, 정확한 답이 나와야만 통과되는 겁니다. 카틈으로 해놓고요. 숫자는 아까 위에 정답이 1, 2, 3이라고 가정했죠. 자, 맞춤 오류 텍스트는 뭐냐면요. 만약에 1, 2, 3 정답을 넣지 못한 친구에게 보여줄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렸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필수로 모든 문제는 다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다 필수로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면 위에 있는 문제 3개의 문제의 번호를 차례대로 다 입력 정확히 해야만 그 다음 섹션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학생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게임 설명을 받고요. 다음 눌러가지고 1단계 총 3문항 좋습니다. 자, 1번 답은 1번이고 2번 답은 2번이고 3번 답은 3번이니까 위 3문제의 정답 번호 1, 2, 3 하고 다음 눌렀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 섹션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문항이 있다면 그 다음 문제를 또 풀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그 다음 섹션에 2단계 총 4문항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똑같이 객관식 문제 똑같습니다. 다음 중 뭐뭐인 것은 해서 1번의 답은 뭐다, 2번의 답은 뭐다. 자, 앞쪽에 꼭 숫자를 꼭 넣어 주셔야지 학생들이 나중에 숫자를 보고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자, 뭐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필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걸 복사를 하나 더 해보죠. 자, 2문제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섹션의 마지막 문제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눌러가지고 질문을 단답형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위 2문제의 정답 번호를 뭐 차례대로 입력하시오라고 하고요. 자, 숫자 맞죠? 그리고 이거는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숫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답이 2번, 2번이다. 자, 맞춤 텍스트는 틀렸다고 일단 얘기를 좀 하고요. 자, 필수 문항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섹션을 다 추가를 하고 각 섹션마다 문항을 다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었을 때 보게 되는 메시지, 또 그런 메시지를 받다면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될 축하 메시지는 섹션을 추가를 먼저 이렇게 하고요. 자, 가장 마지막 섹션이 되겠죠. 여기다가는 축하드립니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넣고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눌러서 뭐 간단한 소감이나 뭐 느낀 점, 그리고 뭐 제안점, 그리고 뭐 질문 등등을, 자, 이거는 필수로 해도 되고요. 뭐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맨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들을 제출하고 마감이 되겠습니다.